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살기 위해 변화시킨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좀 더 큰 변화를 감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사기범을 체포시킨 70대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인플레이션, 이 치솟는 물가에 이전과 같은 소비를 그대로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씩 각자의 나름의 방식대로 인플레이션에 변화를 주는 듯 싶습니다. 네. 주변에 가족이 많은 한인들 중에는 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요즘 마켓에서 고기 살 때 이전보단 양을 좀 적게 산다든지 아니면 고기 구입하는 횟수를 줄인다고 말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장 볼 때 이렇게 단순한 작은 변화를 주거나 일부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이 구입하는 쪽으로 지출하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변화만으로는 어림도 없게 됐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재정 플래너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요. 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그 소비 패턴 변화의 크기가 더 커졌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를 바꾸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큰 변화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아끼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올해 30살의 크리스 디오다토는 최근 플로리다주 이 팜비치 가든에 첫 주택을 장만했는데요. 위치는 좋지만 상태는 나쁜 집이었는데 최고 가격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 살 수는 없고 이제 집을 고쳐야 하니까 당연히 컨트랙터 고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건축자재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올랐죠. 게다가 인력도 부족해서 인건비도 많이 비싸졌고요. 그렇죠. 그래서 디아다토는 결국 그걸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새로운 걸 직접 해보는데 아주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디아다토는 유튜브와 또 다른 그런 온라인 자료들을 보는 축복 속에 기술을 직접 배워서 터득해서 이 팝콘 천장을 스스로 교체를 했고요. 그렇게 원래 전문가가 해주기로 했던 비용에서 $3,000 가까이를 아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기술을 배워서 돈을 아끼는 또 다른 트렌드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혼식 규모를 줄이는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조나단 벌드와 그의 약혼녀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에서 30명 정도를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길 희망하는데요. 근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던 그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약 $20,000 정도면 된다라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약혼하고 나서 오는 10월에 결혼식할 계획을 세우고 견적을 다시 받아보니까 그 호텔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54,000에 달했습니다. 와우. 이 예비 부부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대신 세도나의 한 베케이션 렌탈, 그러니까 그 휴가용 그런 렌트 장소를 이제 빌려서 거기서 웨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비용이 약 $15,000로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특히 그동안 이제 팬데믹 기간 못했던 결혼식 하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들이 더 많이 치솟아서 어쩔 수 없다고 이 버드 예비신랑은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외식비를 줄이려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마크 스트루더는 라이프 카페라는 곳에서 보통 점심 식사하는 걸 즐겼는데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자신이 투고해 먹는 햄버거가 $1였는데 갑자기 그게 $9.99, $10로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9.99였고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캘리포니아 치킨 샌드위치로 이 먹는 메뉴를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작년 12월부터 이 햄버거와 함께 $12.99로 더 올랐습니다. 이 카페 매니저는 이윤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주 식재료인 치킨이나 그런 가격이 오른 데다가 가스 가격 같은 것도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메뉴, 음식 가격을 인상했다는 설명인데요. 결국 이 스트루더는 $5.99로
다른 메뉴들보다 좀 저렴한 아보카도 토스트로 점심 메뉴를 바꿨다가 이젠 아예 그 프로틴바 그리고 바나나를 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거주하는 커밋 멀킨스는 보통 1년에 그 소다와 병에 든 아이스티를 즐겨 마시면서 $700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아이스티를 만들어 마시게 되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봤더니 1년에 $35 정도가 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네, 소다 마시던 습관을 끊어버렸고요. 그랬더니 단순히 돈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몸무게도 줄어들고 또 불안감도 덜 느껴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미국인들 상당수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이런 치솟는 물가에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기질을 발휘해서 사기범을 체포시킨 70대 할머니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올해 73살 진이라는 할머니입니다. 진 할머니는 지난 20일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이 전화 속 남자가 순자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구금됐다면서 진 할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 위해선 당장 $8,000가 필요하니까 그 돈을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 내용 들어보신 한인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한인들도 사실 이 같은 전화 받았다면서 제보를 해주셨고 관련 내용을 저희 보도국에서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네, 이 할머니는 이런 사기 전화 받고 매우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다면서요? 네, 손자라고 칭한 사기범은 다급하게 말을 했지만 진 할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 셋째 손자들은 아직 어려서요. 운전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진 할머니는 속지 않았고 보통 같으면 이제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 텐데 예. 그러는 대신 오히려 이 사기범을 속이자 거꾸로 함정에 빠뜨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진 할머니는 손자 걱정하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이어나갔고요. 결국 이 손자의 전호사라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책을 자신의 집에 와서 이 캐시를 직접 갖고 가게끔 끌어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는 미리 신고를 해놔서 이미 출동해 있는 경찰이 진 할머니가 이제 그 페이퍼 타올로 채운 가짜 현금 봉투를 건넸을 때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올해 28살의 조슈아 에스트렐라 고메즈라는 남성이었는데요. 별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뭐 그렇게 용의자를 체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런 사기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시니어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이런 범죄가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틈을 타서 진 할머니 사례와 같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겁니다. FBI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60살 이상 주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총 $30억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1년 전인 2020년에는 피해액이 $10억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3배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이 어르신들은 이제 응급 상황에 빠진 그런 손주 행세하는 범죄자 전화를 받게 되면 패닉에 빠진다는 설명인데요.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이타심, 이런 걸 악용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죄질이 특히 안 좋다면서 FBI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 할머니는 누군가가 돈을 요구하면 그땐 바로 의심부터 하고 신고하라고 했고요. 경찰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런 사기 전화는 듣고 있지도 말고 바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